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것도 오픈하나요? 직원들한테? 오픈해야죠. 거기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를 네네네. 드리면 이제 실제 일을 하는 팀장과 네. 그 위에 상사가 있는데 네. 실제 팀장은 데일리의 업무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위에 상사는 스파성의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데일리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들의 평가에 대해서 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스파성의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팀장한테 뭐다 보고를 하겠지만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단은 이 업무를 지시한 위에 상사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무를 배정받는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윗상사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먼저 하려고 해요. 우선순위가. 네, 우선순위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뭐 물론 팀장한테 조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매번 팀장들한테 공유를 못하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상사가 시켰는데 이 일을 먼저 다 처리를 하면서 팀장들의 업무 지시가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네네네네. 업무 완성.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면담을 했을 때 네.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넌 나랑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전 이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처리할 시간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저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그게 공평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일단 그거는 먼저 해소해야 될 게 요거에서 해소가 되면 안 되고 네.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먼저 해소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구성원이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본부장님이 내 팀장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지시하는 게 있어요. 네. 그 팀장이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바람직한 모습은 그거예요. 팀장님한테 본부장님이 요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이건 언제까지 대신 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컨설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말씀하세요. 번째는 네. 이제 업무를 지시를 내릴 때 이제 팀장을 통해서 내리면 그쵸. 좋겠는데 네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어려운 점은 그러면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 부담스럽지 않게 팀장을 통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다이렉트로 하니까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이 친구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냥 차라리 이 팀장한테 지시를 했으면 아 나도 그냥 팀장이 시킨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네네. 이 따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아무래도 직접 다이렉트로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한 일이 많이 있겠죠. 네네네네. 뭐 위에 상사가 팀장을 무시하고 내리는 것보다는 팀장이 뭐 자리에 없던 거 그랬을 때 급하게 처리해야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여건들이 물어보기는 좀 난감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난감한 상황일 때 이거를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함도 있을 수도 그쵸. 있고 그건 업무 프로세스 일단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프로세스를 정할 것 같아요. 지시를 구도 지시를 하면 안 되고 메일링을 해서 참고조를 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프로세스 개선 아닌가요? 그러면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명확하게 업무 지시가 되고 급한 것도 상관없잖아요. 구두 대신에 메일 쓰는 거. 그러니까 메일로 일단 메일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시해주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대기업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그래요. 걔네들은 구두로 지시 잘 안 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메일링 해요. 담당 팀장이 있으면 팀장은 그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위기가 차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통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조를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 개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안 지켜지는 게 윗분들이 잘 안 지켜요.
그거 솔선수범 해주셔야 돼요. 그걸 정했으면. 대부분 조직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일할 때 엄청 바쁘게 하고 막 할 때 룰 이렇게 정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급하고 하니까, 왜냐면 예를 고객사에다가 전화 받는 게 저니까, 그죠? 제가 제일 급하니까 뭐 메일링 합시다 해놓고도 제일 안 지키는 게 저거든요. 제가 잘하면 돼요. 이분이 제일 잘하면 돼요. 그거는 제일 어떻게 프로세스 개선이고, 그거는 제일 그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아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윗분이 이제 대표님께서 아마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혹시 아닌가요? 팀은 대표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좀 공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네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자면 네네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팀장들이 평가하는 이 친구에 대한 실적은 뭐 100점 만점이면 한 60점밖에 안 되는데 네, 60%면. 대표님이 볼 때는 이 친구의 점수가 80점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과 반영이 여태까지 저희는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팀장이 정황을 거의 보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이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네. 예를 들면 근거 자료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주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실수했을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크게 좀 잘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1년치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사전에 알람을 드려야 돼요, 대표님께.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많이 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팀장님들께 아니면 뭐 본부장님 정도 수준의 위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일이 다 챙기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 히스토리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제 팀장들이 이 친구가 이번 이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뭐 일을 잘했다, 아니면 이런 실수를 했다 라는 것을 보고를 수시로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면담, 수시 면담 정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런 약간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 대표님 쪽하고 뭐 팀장 쪽하고 약간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수시로. 예. 그렇게 맞추게 되면 아마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평가하듯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려면은 그런 부분들. 일단 요에 대한 비율 반영하는 것은 어디다 비중을 좀 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밑에 있는 1차 평가자에다가 비중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 평가에 대한 권한임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줄게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평가자에다가 좀 많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높인다라고 하면은 좀 팀장보다는 내가 조금 직권적으로 해서 좀 평가를 주도적으로 할게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좀 조정해서 사용해 주면 돼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면 중간중간에 그런 보고를 수시로 좀 드릴 필요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표님이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고 해도 기억을 다 못하세요. 기억을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가 기간이 딱 되잖아요. 평가 기간이 딱 되면 히스토리 있는 거 있잖아요. 팀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루에 한 분씩 해서 만나가지고 이게 면담을 해서 그걸 대충 맞추는 게 또 좋습니다. 평가 기간에.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요한 항목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합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 하나만 더 질문. 네네네. 저희 회사는 이제 직원 그 해외 직원까지 하면 38명이니까요. 네. 저희 팀장은 지금 3명이에요. 네네. 저랑 대표님, 소장님 제외하고는 다 팀장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5명이 3명이 팀장이니까 네. 1인당 거의 10명씩은 맡는다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많은 수치인가요? 근데 선임급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게 뭐 많다 적다를 갖다가 뭐 인원 한 명당 얼마 정도 하고 있다. 요거를 하기는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선임급은 사실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들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팀장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 팀장들이 인원에 대한 그 부담감이 네. 좀 있지 않을까? 물음표가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요거를 고민을 하게 된 게 사실 이 이유는 아니고 전문성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네네.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팀장들도 본인 뭐 어쨌든 유사한 부서를 맡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해왔던 그 전공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대부분 팀장들이라면 뭐한 못해도 뭐 1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그 본인들이 해왔던 그 실무를 해왔던 그런 환경과 그리고 내가 팀장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역량 업무들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도맡아서, 물론 실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너무 좀 그게 과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원들이 바라볼 때도 팀장들이 이건 모르는 거, 팀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팀장과 팀원이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임들의 역할이 그거를 하면 좋은데 저희 선임들은 사실 아직 그 정도의 경력이 있고 거의 다 5년 미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해서 뭘 행동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10명이 맞냐 안 맞냐는 좀.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좀 우려되시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돼요. 업무에 대한 어떤 과부하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팀장이면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왜 상황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손가 평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업무 조율 정도 하는 데까지만 일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실무를 많이 맡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여력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가 이제 보면 리더십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팀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인식을 하게 되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장이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윗직급이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강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지시를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영 아닌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이게 이제 어떤 그 직급을 많이 이렇게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 하면서 이제 그 리더들이 그런 안척 하지 마라.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조언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식이 사실은 보면, 이 부분은 모르니까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좀 해줄래요?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인식이 안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좀 자기의 어떤 잣대, 모르니까 그걸 들키기를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막 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양히 좀 엉뚱한 방향으로 지시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시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업무 부분을 좀 실무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부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둘. 네. 그게 되면 아마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의도하신 건 아마 판과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원인은 조금 다른 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지금 팀장들은 개인 팀원들을 평가해보는 시간도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뭐 직원들하고 면담 한번 할까 생각을 하면은 이게 해야 될 일을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어중뛰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회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네. 저희 팀장들도 제가 그 10명 뭐 대부분 이제 10명 이상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시키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팀장들한테 네. 이런 면담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되게 많은데 워낙 실무에 치여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지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그런 의견 조율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이 친구의 성향이 있고 팀장들이 판단하는 이 친구의 성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리더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뭐 잘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못하는 쪽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이제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그러고 잊혀졌다가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직원들도 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팀장들도 너무 부담을 많이 그쵸. 갖고 움직이지 않나는 생각이 충분히 현상 이해해요. 지금 한 35명, 뭐 38명 이제 인원에서 팀장님한테 사실 실무를 맡기지 말라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힘들죠. 현실, 예, 네. 그쵸. 현실은 모르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고요. 하나가 이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런 트레이닝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후에 조금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체계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할 법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건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팀장님들이 이제 좀 일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내려놓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네.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으면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좀 탐탁치도 않고, 그죠? 내가 한 시간이면 할 거를 밑에 직원들이 뭐 2-3시간 잡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런 생각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옛날에 하다가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갖다가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게 자체가 내 일을 좀 그냥 전가한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크게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많이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팀장 한 명당 팀원이 1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할 일을 갖다가 10명에서 10분의 1로 나눠서 한번 하게 만들어 버리면 대신에 그 일이 남는 시간을 갖다가 이런 관리하는 데 사용하게 만들면 더 유리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5명 있는 팀장 대비해서 10명 있는 팀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팀장의 역할이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의 역할이 뭐냐면 실무보다는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걸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걸리는 이유를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팀장 역할이 그거니까 관찰을 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이러이러 가만히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 역할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요인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뭐 내가 이게 다른 부하 직원한테 일을 주는 게 미안했다는 마음보다는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일하면은 부하 직원한테 일하는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도기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신에 내가 그 팀장 역할을 하는 그 과도기가 정말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아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체계가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인원이 막 늘잖아요. 늘어도 커버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컨설팅 목적이 제가 그냥 아닌 말로 38명 정도 규모는 지금 이대로 가도 사실은 돌아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인원이 더 들어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체계를 딱 공고히 해놓고, 그죠? 공고히 해놓고, 남의 추가 인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 체계 안에서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주면 인원이 좀 불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 디자이너